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 그 비즈니스를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움직이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회계사를. 그러니까 뭐 막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내 자영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고 준비를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2, 내가 인플로이, 종업원으로서 W2만 받으시는 분들은 내 인컴이 많아지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혹시 못했던 401k를 더 이해가 가기 전에 다 넣는다든지. 예, 보통 퍼센티지로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컴이 5만 불이었다 시작할 때 퍼센티지로 그러면 내가 10% 하겠어요. 뭐 5천 불밖에 안 들어가잖아. 근데 1년에 뭐 웨이지가 더 올라서 내가 401k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페이 피리어드가 12월 31일 전에 돈이 빠지게 고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겠고. 그럼 IRA도 그동안 이제 안 내고 있다가 12월 달에 내도 5천 불 왕창 내고 넣어도 되고. 뭐 IRA는 텍스 보고 하기 전에만 4월 하시면 15일. 되니까. 그러면 뭐. 근데 401k 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12월 달이 지나가 버리면 못하지.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401k에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룸이 있는데도 몰라갖고 그냥 휙 그렇지.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아보시고 그거는 이제 페이롤 하는 데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 가서 본인이 다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야, 온라인이 제발 한국말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직접 하라 그러는 게 다 영어야. 근데 이제 또 그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W2를 받는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W2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회사 이제 401k도 하고 뭐 다 하는데 또 다른 걸 다 하고 싶어요 하는 게 이제 백도어 IRA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12월 30일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지금부터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걸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스탁 마켓이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이번 해에 계속 내려갔으니까 요번 해에 내가 좀 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걸 하베스팅 한다 그래. loss harvesting 한다 그러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데서 돈이 혹시 번 거가 있으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팔아서 이걸 이제 상쇄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고. 야, 좀 어려운 얘기다. 돈을 잃었는데 스탁을 팔아서 세금을 세이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돈을 이제 벌으셔서. 그러니까 딴 거로 벌었기 때문에 그러라는 아니, 얘기야? 보통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거기서 버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인컴으로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말하자면 작년에나 그 전에 내가 인컴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다 인컴으로 발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해에도 뭐가 인컴이,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세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컴이 생겼는데 그거를 상쇄하기를 원하면 이번에 많이 떨어졌고 나는 더 이상 홀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팔아. 근데 그거는 보통 어드바이저들이 도와줘요. 어떤 걸 팔아라 하고. 그럼 이제 그걸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통 인플로이로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그 정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HSA 플랜 같은 게 있잖아요. Health Savings Account. 그거는 이제 건강보험이 하이 디덕터블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하이 디덕터블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열어놓으면 이거가 프리텍스거든. 텍스를 안 내는 돈이야. 근데 지금 그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 못 하시기 때문에 뭐를 지금 텍스를 안 낸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네핏을 받잖아.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을 받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건강보험하고 이제 거기 건강보험하고 뭐 디펜던트 케어 같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거가 오면서 거기 HSA 플랜이라는 거를 오퍼하는 회사들이 있어. 근데 HSA 플랜이라는 거가 Health Spending Account이지. 그러니까 텍스를 내지 않고 얼마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띄어갖고 거기다가 넣어놓는 거야. 텍스 내기 전에 그 금액을.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이거 언젠가 내가 무슨 아프거나 하면 그때 쓸 돈이야, 여기다 세이브해 놓는 거야, 이런 뜻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디덕터블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면은 이제 이거 뺏어 쓰면은 여기서 자란 모든 거가 텍스가 발생 안 해.
그러니까 pre-tax money가 들어가고 어. 그거를 내가 qualified medical expense로 쓰게 되면 이야. 텍스가 전혀 발생 안 하니까 거기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해요. 인컴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annual maximum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맥시멈 안 했으면 그것도 401k처럼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웨이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를 어떻게 나는 웨이지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끝났고 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뭐 저기 자영업을 좀 해요. 아니면 내가 렌털 프로퍼티가 뭐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번에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 해가 끝나기 전에 나 이번에 인컴이 좀 많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렌트를 줬는데 이번에 뭐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2,500불 늘었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컴이 많이 늘었는데 비용은 좀 작아. 그러면은 뭐 고쳐야 했던 걸 이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월에 있다가 오락가락 한다. 가라. 그러던지. 이제 요거는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내년에 좀 이런 그 environmentally friendly한 거는 뭔가 크레딧을 준다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제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비용을 늘리는 차원에서는 그런 걸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거죠. 2021년보다 인컴이 늘었어? 그럼 어떻게 taxable income,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을 줄여볼까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걸 요 해 안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작년에 텍스 보고를 하실 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텍스 리턴을 준비하고서 드리잖아. 그럼 텍스 리턴의 카피를 드리면서 estimated tax를 내세요 하는데 안 내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지나면 폭탄 맞았어. 왜 그러니까 드리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자, 다시 estimate tax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stimated tax는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텍스 보고를 할 때 텍스가 얼마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텍스가 얼마 발생했으니까 요거를 베이시스로 해서 2022년 동안에 나눠서 내세요. 쿼럴리 나눠서 내세요. 혹은 monthly 나눠서 내세요. 이렇게 이제 recommend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2022년 텍스 보고를 4월 달에 할 때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걸 줄이기 위해서. 또는 폭탄 맞잖아. 또는 폭탄 맞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아는 분이 작년 세금 신고를 이제 올해 3월 15일에 회사 텍스하고 이제 개인 텍스하고 나서 20만 불의 텍스를 내야 된다. 근데 문제는 20만 불이 현재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자꾸 연기하니까 또 이자가 붙고, 그래서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estimate tax라고 해서 내가 작년에 보니까 20만 불 세금이 나왔어. 그럼 올해도 20만 불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죠. 분기별로 5만 불씩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월 15일. 12월 15일이 아니야. 안 넘어가네.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 아니, 그래도 혹시 했지 않니? 그렇게 분기별로 5만 불씩을 미리 내놓으면 3월 15일, 4월 15일에 가서 이제 내놓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모자라면 더 내고, 그렇지. 남으면 돌려받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20만 불을 내기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니까 집 한 채 팔아야 돼. 거의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제 한 분기별 5만 불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유념하셔야 돼. 근데 지금 왜 매달 내도 된다 그랬잖아. 이건 어떻게 내? 제 손님들 중에서 매달 내시는 분들 저도 있어요. 맨날 내요. 왜냐면 그 쿼럴리 자체도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우니까. 5만 불도 부담스러우니까 매달 만 얼마씩 내겠다. 만약에 20만 불이라면 그보다 적으면 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페널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자를 얘기하는데 아니 세금을 3월 15일에 내라 그래서 내는데 왜 세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라고 하지? 이자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포인트는 4월 15일부터. 근데 이제
미국의 텍스 시스템은 pay as you go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W2를 받으면 받을 때마다 텍스를 내잖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 뭐냐면 웨이지를 받는 금액만 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사실은 페널티를 하는 거예요. 페널티와 이자. 이자는 아니고 페널티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1월 달에 번 돈이 이제 12월 달까지 한 다음에 1월 달에 얼마 벌었다고 측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죠. 아니 12개월로 나누는 거야? 이제 나누지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 텍스 리턴 할 때는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 계산하는 거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면 이런 거네. 20만 불을 세금을 맞는 사람이 1월 달에 만약에 10,000불을 벌었어. 뭐 15,000불이든 10,000불이든 벌었어. 근데 그걸 내년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그 15,000불에 대해서 11개월의 페널티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네. 1월 말하자면. 달에는 10개월짜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말하자면. 거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물론 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이제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원래 내야 되는 텍스가 20만 불이었고 나는 4월 15일에 정확하게 냈어. 그런데 왜 나보고 페널티를 내라고 해?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tax as you go. 그래서 그때마다 내야 되는 거지. 월급을 받을 때는 1월 달에 월급 받으면 1월에 텍스 내고 그렇지. 2월 달에 월급 받으면 2월에 텍스 내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냈었어야 되는 세금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페널티가 붙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에스티메이트 텍스를 9월 15일까지를 혹시 뭐 안 내신 분이 있으면 지금 내셔도 되고 그리고 1월 15일 되기 전에 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